뭐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네.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도 재판관님. 예. 증인은 계엄을 계속해서 반대하셨잖아요. 그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이 있었죠. 9일이요? 11월 9일이 있었고 11월 30일이 있었고 네. 9일자를 물어보는 네. 겁니다. 이제 9일 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비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관도 생각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증인이 반대했잖아요. 9일이요? 9일. 그 30일 아닙니까? 아, 예. 예.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잠깐 들렸잖아요. 예. 그 예. 에이펙 출국 전이었으니까. 네. 예. 이제 그때 하여튼 그랬고 이제 30일 날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다시 모였잖아요. 이제 모인 게 아니라 저 혼자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증인하고 둘.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보고 드리러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관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이 막 흥분하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재판관님,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네.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때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거를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 앞서 이 청구인 변호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 정확한 워딩보다는 제가 어떤 취지로 이해했는지를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답변 다시 드릴까요?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좀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한다고요? 예,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이 검찰의 진술한 바도 있지만 이 형사 재판에서 이 피고인된 입장에서 정확히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그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그 뭐 부정선거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제 증인은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신 거죠? 제가 계엄에 반대하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소신은 군인으로서 부정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는데 군의 훈련 상태는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늘상 계엄은 선포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상태나 그런 군의 상태를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이런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그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그 전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그 국방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그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